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엄마 아빠는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오늘 또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함께 아빠 육아 전문가를 향한 첫걸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영은 교수입니다. 아빠 육아 11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아이가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숫자를 알게 되면 실전을 통해 경제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장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태인들의 모임에는 쿠키나 사탕 등을 파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이스라엘 평화기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내는 것이죠. 또한 서구 사회의 벼룩시장에서는 아이와 함께 물건을 파는 유태인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장사가 잘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며 손님과 흥정하는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아이가 만 6세가 되면 용돈 주기를 놀이식으로 해보세요. 아직은 직접 물건 사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가짜 돈을 지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아이는 갖고 싶은 장난감이 생겨도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에게 서서히 돈에 대한 관심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용돈을 주는 것은 초등학교 이후가 좋습니다. 7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 지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용돈이란 자신의 돈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용돈은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용돈 받는 날짜는 꼭 적어 놓도록 하는 등 스스로 관리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용돈의 금액은 12세 정도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 적당합니다. 너무 풍족하면 소중함을 모르니 약간 부족한 듯 주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사고 싶은 것이 준비물일 수도 있고 옷이나 신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부모에게 제안하고 부모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되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금전출납부 기록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도 되고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컴퓨터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지출 결정권까지 위임해보세요. 이후 상황에 따라서 투자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투자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거나 투자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앞으로는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빠는 노동과 투자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식은 저금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용돈을 저금통에 넣게 하는데 물론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활동이지만 돈을 모으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금통에 돈이 모이면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울러 돈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꼭 알려주어 저축에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확실한 목표는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계획적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략 4, 5세까지는 돈을 화려한 종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경우는 그 맛을 알아서 욕심을 내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흘러야 합니다. 때문에 돈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 장난감 등의 연관성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가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세요.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냥 갖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구입 여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이를 통해 아이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 익히고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장난감 앞에서 매장이 떠나가라 울어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울며 떼를 써도 며칠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졸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주지 말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절약은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익힌 아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방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때 아이에게 끌 것을 권유하거나 양치를 할 때는 물을 틀어놓지 말고 컵을 이용하게 하세요. 또한 학용품은 끝까지 다 쓰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돈은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세요. 간혹 어떤 집에는 동전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러한 상황을 자주 접한다면 동전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려면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집에 굴러다니는 작은 돈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섯 번째, 선택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경제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보기에 아이가 엉뚱한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예를 들어 컵을 사려고 갔으나 충동적으로 인형까지 사달라며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충동구매를 꾸짖기보다는 인형을 사면 컵을 살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막무가내였다가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경제적 관심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잡아주고 잘 이끌어 주어야지 어른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경제교육.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성실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 화이팅!